전반전 진짜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 토트넘이 원래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닌데 계속 측면 윙백들한테 무한 크로스 시도를 하게끔 만드는, 또 손흥민 케인이 오늘 투톱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 들어가 있고, 오늘 왼쪽 호이베르는 완전히 지워졌고 스킵이 오른쪽에서 간간히 그래도 올라가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뭐 슈팅도 하고 크로스 많이 시도했는데 스킵도 폼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른쪽 그나마 공격 기회가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대가 로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덜 주는 거야. 로얄이 계속해서 막 이상한 짓 하잖아. 오늘도 또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좀 되도 않는 실수, 되도 않는 패스, 되도 않는 어떤 선택,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말 깝깝하게, 게다가 실점하면서, 상대가 뭐 맨시티, 뭐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도 아니고 지금 본머스를 상대로 굉장한 졸전 끝에 전반전 0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352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까요? 후반전에 오늘 뭐 다이어라든가 벤탄쿠르 이런 선수들 다, 로메로도 뺐고 선발에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페리시도 뺐고 했었는데, 이 체제로 오래 가기에는, 계속 더 가기에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서로 손발이 안 맞았다, 좀 뭔가 좀 변수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콘테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봐, 로얄 빼니까 경기 풀리잖아. 후반전 들어서 토트넘이 선수 교체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일단 가장 먼저 스킵을 뺐고요. 스킵을 빼고 모우라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2에서 3-4-3으로 바꿨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곧바로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0대2로 스코어 차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토트넘이 어려운 그런 경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뒤에 결정적으로 세사뇽 선수가 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됐죠. 한 골 쫓아가면서 분위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두 명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이날 첫 골도 그렇고 둘째 골도 그렇고 산체스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첫 골 실점도 그렇지만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 자기 마크맨 놓쳤는데, 아예 제공권, 키퍼모 선수가 헤딩을 할 때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로얄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나름 하려고 했습니다만 로얄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산체스가 완전히 바람이었는데 산체스를 빼고 다이어를 투입을 하면서 다이어를 3백에 중앙에 넣지 않고, 랑글레도 그렇고 데이비스도 그렇고 왼발잡이니까 다이어를 오른쪽에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다이어와 함께 원래는 그 페리시도 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사뇽이 골을 넣으니까 페리시 투입을 좀 밀었죠. 그러면서 이제 벤탄쿠르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마를 뺐고요. 그래서 3-3 포맷에서 이제 호이비에르하고 벤탄쿠르 중앙에 들었고, 벤탄쿠르가 최근에 폼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날도 벤탄쿠르가 들어가면서 전반전에, 그러니까 호이비에르도 벤탄쿠르가 들어가니까 좀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호이비에르, 또 케인, 전체적으로 전반전에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던 선수들인데, 케인은 뭐 경기 끝날 때까지 그랬습니다만, 경기 끝나기 직전에 시간 끌기 할 때만 케인이 좀 존재감이 있었고, 아무튼 벤탄쿠르가 들어가면서 중원에 좀 힘이 실렸고, 그 뒤로는 거의 토트넘이 압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도 압도를 하고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날 코너킥을 정말 많이 토트넘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시도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혼자서 10개를 훨씬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날 코너킥 그 크로스도 굉장히 많았고, 손흥민 선수 혼자서 코너킥 크로스를 17개인가 했어요. 어쨌든 그런 수치들이 다 반영이 돼서 오늘 이 AI 평점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7.8점으로 양 팀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이거다. 교체 투입 때 또 벤탄쿠르 선수가 골을 넣어서 그 외에도 경기력이 좋았지만, 벤탄쿠르가 이렇게 7.9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7.8점이었고, 그 외에 뭐 다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평점이 이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드러지는 개별 선수의 활약이 있기보다는 본머스 선수들이 후반전 중반 이후에 눈에 띄게 스태미나가 떨어지면서 그 틈에 이제 전반에 콘테 감독이 제외를 시켰던,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외를 시켰던 주전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요게 맞닿아가지고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죠. 토트넘 선수들이 완전 기세가 올라가고, 거기다 수비 쪽에 구멍이었던 산체스가 나가고 다이어가 투입이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잘 겹치면서 토트넘이 정말 극적으로 3대2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날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골이 안 터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리그 토트넘이 13경기를 지금 했잖아요. 13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을 넣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레스터 시티전 한 경기밖에 지금 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뭐 이게 사실 팀 전술 문제다, 페리시치 문제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결국 골 득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지난 시즌만큼 발휘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와중에도 어쨌든 2번 정도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상대 골키퍼에 막히기도 했었고, 어쨌든 팀의 그 결승골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서 이제 비롯됐잖아요. 직접적인 도움으로 기록은 안 됐겠지만 어떤 팀 기여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골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는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지금 토트넘이 앞서서 리그 2연패였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본머스 원정에서도 역대 좀 2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는 상태였고, 만약 이번 경기에 졌다면은 본머스가 올 시즌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본머스가 이번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골이 10골밖에 없던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전반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50분 만에 이 2골을 내주면서 만약에 졌다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토트넘이 지금 리그 경기 다음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라운드 경기, 그러니까 챔피언스 16강 가냐 마냐가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거 마르세유 원정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번 본머스 원정에 이어서 마르세유 원정 갔다가 다음 주말에 리버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만약에 졌다면은 저는 이거 여파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케인의 컨비네이션을 상대가 또 완전히 봉쇄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만나는 팀들은 답이 나와 있죠. 손흥민 케인으로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히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로 나와서 뭐 크로스도 많이 올려주고 연계도 하고 슈팅도 위협적으로 2번이나 날리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숫자는 많았죠. 슈팅 숫자는 3개인데 그 중에서 유슈팅 2개 있었고, 그런데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당히 고립이 됐었습니다. 이날 케인이 손흥민 선수하고 슈팅 숫자가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협을 준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대 팀들이 이제 토트넘의 혈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날도 결국 3골이 평소에 골을 잘 넣지 않는 선수들, 뭐 세세뇽, 벤탄쿠르, 데이비스한테 나왔다는 게 그만큼 토트넘의 오늘 공격에서는 굉장히 전개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교체 과정 그리고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교체로서 그렇게 큰 변화를 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감독은 아닌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참 이 꾸역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리그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팀들은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근데 지금 토트넘은 질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내용은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와 정말 답답했고요. 그러니까 로얄이 이날도 그렇고 로얄 늘 그렇지만 약간 어이없는 선택,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자리에 그 세센용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우센용을 맡겼죠. 막판에는 이제 모우라 거기 받고. 그러니까 좀 로얄을 굳이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뒤에 분위기를 좀 바꿔내면서 오늘 승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솔직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경기 보면서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원하는 성과를 냈고 8승 2무 3패입니다. 리그에서 지금 맨시티, 아스날이 1, 2위인데 맨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승수고요. 8승 2무 3패 기록하면서 승점 26점 3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뉴캐슬이 또 대승을 했거든요. 뉴캐슬이 24점으로 좀 4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열심히 쫓아오던 첼시는 포터 감독의 친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이튼 원정에 가서 아주 발렸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승점 추가를 못하면서 지금 맨유가 이번 라운드 경기를 아직 안 했는데 맨유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위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와중에도 토트넘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또 리버풀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마르세유 원정이 있다는 거. 요 일정을 과연 어떻게 할지. 오죽하면 그 경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거의 로테이션을 안 하는 감독인데 이번 시합에서 벤탄쿠르, 뭐 다이어, 뭐 로메로, 페리시치 이런 선수 선발 다 뺐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중 경기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어진 리버풀전까지 요 일정을 이제 월드컵 전까지 토트넘이 치러야 되는 가장 고비인 구간입니다. 왜냐면 리버풀전 지나면 이제 주중에 그 카라바오컵이 있고 그다음 이제 리즈전이기 때문에 그리고선 바로 월드컵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의 승리는 정말 이번 시즌에 아주 결정적인 승부처에 가기 직전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 0대1, 3대1을 뒤집은 거 이건 굉장히 팀에는 정말 엄청난 수익이라고 이득이라고 보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제한적인 상황이 되고 전술적으로 속공을 지향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엄청난 무한 크로스의 팀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 시즌에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적어도 클루스스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공격 미드필더가 없이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송케인 막혀버리면 진짜 자, 어쨌든 토트넘의 아주 극적인 역전승, 토트넘이 3위를 지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현지 반응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꿀빠.